여러분, 성공으로 가는 길, 혹시 잘못된 지도를 들고 헤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성공 법칙들 있잖아요. 오늘 그걸 하나씩 좀 깨부셔 보려고 합니다. 정말 매일같이 땀 흘리면서 달리는데 이상하게 주변 풍경은 어제랑 똑같아요. 이런 답답함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어쩌면요, 우리가 쏟아붓는 노력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노력의 방향이 잘못된 걸지도 모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이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유튜버이자 경영자인 료 각조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신기한 걸 발견한 거예요.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노력이 그냥 허공으로 싹 사라져버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노력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결정적인 차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그 결정적인 차이, 첫 번째 단서가 뭐냐? 바로 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먼저 받아들여야 해요. 좋은 의도로 해주는 조언이라고 해서 전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정말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생겼어요. 그럼 누구한테 조언을 구하시겠어요?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사실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조언자를 잘못 고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IT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는데 평생 대기업에서 관리만 해오신 임원분께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잘못 짚은 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0에서 1을 만드는 창조의 영역하고 이미 만들어진 1을 100으로 키우는 관리의 영역은요, 아예 다른 게임이거든요. 반면에 보상받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그 험난한 0에서 1의 길을 직접 걸어가 본 사람, 그러니까 말뿐이 아니라 결과로 실력을 증명한 사람의 목소리에만 집중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증명하는 사실이에요. 제대로 된 멘토 한 명만 잘 찾아도 여러분이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헛수고, 그 시간 낭비에 무려 70%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10년 걸릴 일을 3년 만에 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자, 좋아요. 올바른 멘토를 찾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실패에 대한 우리 생각, 이 태도를 완전히 180도 뒤집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공하려면 절대 실패하면 안 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생각이 오히려 우리를 성공에서 가장 멀어지게 만드는 길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한번 보세요.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실패를 정말 무서워해요. 모든 게 완벽해야 하니까 시작조차 못하고, 어쩌다 한번 실패하면 그냥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하지만 보상받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실패를 그냥 반영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실패만 피하면서 작은 실패들을 오히려 디딤돌 삼아서 빠르게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에요. 진짜 반대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는요, 그냥 성공으로 가는 길에 놓인 디딤돌 같은 거예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벽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실패를 성장의 연료로 쓰는 기술이에요. 자, 실패했을 때, 역시 난 안 돼, 이렇게 스스로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아하, 이 방법은 아니구나. 새로운 데이터를 얻었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모든 실패를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정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캐롤 드웩 교수가 말한 성장 마인드셋의 핵심입니다. 네,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죽어라 삽질만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세 번째 신화, 바로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돼 라고 외치는 이른바 헛슬 문화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투자자죠. 나발 라비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노력 자체는 과대평가됐다고. 뭘 하는지, 누구랑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한마디로 맹목적인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비유가 기가 막힌데요. 내 목표는 저쪽 서쪽에 있는 바다예요.
그런데 나는 동쪽을 향해서 세상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러닝머신 위를 달리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땀은 비오듯 쏟아지겠죠? 하지만 바다에는 영원히 도착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노력의 속도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바로 노력의 방향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방향도 잡았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좀 논쟁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성공의 시작은 창조가 아니라 모방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성공하려면 첫날부터 뭔가 100% 나만의 독창적인 걸 만들어야 해. 이런 압박감이요. 일종의 강박이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무기는 바로 TTP입니다. 일본말로 테테이테키니 파쿠루, 우리말로 하면 철저하게 베낀다는 뜻인데요. 이게 그냥 어설프게 겉모습만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공이 검증된 모델의 설계도를 통째로 가져와서 그 본질과 시스템을 완벽하게 내 걸로 흡수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학습 전략인 셈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순서. 독창성은요, 숙달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먼저 최고의 모델을 철저하게 따라하면서 기본기를 완벽하게 다지고 그 분야의 룰을 완전히 꿰뚫고 난 후에야 비로소 나만의 것, 진짜 독창성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총 4개의 낡은 신화를 깨부셨습니다. 그쵸? 이제 이 깨진 조각들을 다 모아서 진짜 성공 공식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정말 오래된 논쟁이죠? 질이냐, 양이냐? 퀄리티 높은 결과물 하나를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일단 양으로 많이 시도해보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일종의 함정이에요. 이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예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질이냐 양이냐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해요. 그냥 둘 다 해버립니다. 압도적인 양으로, 그것도 아주 높은 퀄리티로 계속 시도하는 거죠. 바로 이 어마어마한 시도들이 모이는 깔때기 끝에서 비로소 운이라는 녀석이 딱 걸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이라는 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시도를 통해 우리가 직접 발견해내는 것에 가깝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여정을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헛된 노력을 진짜 보상으로 바꿔줄 새로운 성공의 나침반입니다. 첫째, 검증된 멘토를 찾는다. 둘째, 작은 실패를 환영하고 거기서 배운다. 셋째, 무작정 노력하기 전에 방향부터 제대로 설정한다. 넷째, 성공 모델을 철저하게 베낀다. TTP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압도적인 질과 양으로 운이 들어올 공간을 만든다. 이 5가지 원칙이 앞으로 여러분의 성공 지도를 완전히 새롭게 그려줄 겁니다. 그런데요, 이 5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딱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멘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 실패해도 괜찮다고 격려해주는 사람, 우리가 철저하게 모방할 수 있는 성공 모델 그 자체, 이 모든 걸 한 방에 해결해주는 치트키, 그게 바로 제대로 된 멘토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맹목적인 노력이 아니라 전략적인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건요, 더 열심히 노젓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올바른 방향으로 배를 띄울 수 있는 나침반을 손에 넣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로 그 나침반은 여러분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낡고 익숙한 지도를 버리고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용기. 여러분은 있으신가요?